국에만 밥이나 또는 미리 국에 밥을 말아 끓인 음식, 바로 국밥입니다. 재료 또는 많은 방법, 붓는 장국, 얻는 고명에 따라 3, 40여 종류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국밥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국밥 맛보러 떠나봅니다. 먼저 충주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자, 오도도도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따끈한 국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국밥을 먹을까 합니다. 그나저나 소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야 될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먹으면 되잖아요. 둘 다 먹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국밥 드시러 가실래예? 전통시장답게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맛볼 특별한 국밥은 어디? 국밥 산매경에 빠진 손님들, 여기저기에서 후루루 후루루 소리 가득합니다. 이건 진짜 드셔봐야 하네.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요, 시원하고요. 담백하고 시원하다는 이 국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슨 국밥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가게 뒤편에서 한창 육수를 준비하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푹 삶아낼 육수용 뼈를 넣고요. 거기에 또 다른 육수 재료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여기는 어떤 국밥이에요? 예, 여기는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이구나. 네. 아니, 네. 여기 지금 뭘 넣으신 거예요? 네, 저희는 돼지 사골뼈만 넣고 한약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한약재가 들어간 돼지국밥. 네. 맛이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자뼈와 인삼, 황기 등의 한약재를 넣고 푹 끓인 육수. 이 육수가 바로 이 집 국밥의 맛의 비결. 완성된 육수를 준비한 뚝배기에 담아 끓이고요. 국밥용 돼지 앞다리살을 손질해 육수를 부은 뚝배기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인삼? 이 정도면 국밥이 아니라 보약 아닌가요? 그 밖에 대추와 파, 부추까지 준비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육수 안에 다 넣어주고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만, 그런데 왜 인삼까지 넣죠? 냄새도 잡고 몸에 건강도 좋아지라고 대추하고 인삼 넣어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점 만점에 100점! 이 소리는 인삼 넣은 돼지국밥이 팔팔 끓는 소리입니다. 어느덧 돼지국밥 완성! 아유, 이 한약재로 만든 돼지국밥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또 뭐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네. 간을 전혀 안 합니다. 저희는 나올 때 예. 그 간을 우선 새우젓으로 조금 이렇게 넣고 새우젓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들깨가 있습니다. 네. 들깨로 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추도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부추를 예, 양념이 안 되어 있는 예, 양념이 간이 안 돼 있는 거라 저분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어서 간에 맞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러면은 끝인가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맛있게 먹는 방법밖에 네, 없고요. 네.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진짜 구수하고 비린내가 진짜 안 나네요. 네. 국물 맛에 이어 이번에는 국밥에 들어간 고기 맛을 봅니다. 젓가락으로 살코기를 듬뿍 집어 입안에 넣어봤는데요. 우와, 맛있다. 비계를 버리고 한약재를 넣음으로써 충청도민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살코기 씹히는 그 감이 전 정말 좋거든요. 네. 저희 고기는 하순 국내산 돼지고기를 해서 고기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옛날에 뭐 순댓국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비계를 이렇게 골라 먹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국밥 자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본격적으로 먹방 들어갑니다. 국밥 안에 든 고기를 먹고 씻고 삼키고 밥 많았어 먹고 씻고 삼키고 어느새 싹 비었습니다. 가게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분들이 국밥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어린아이 입맛에도 안성맞춤. 순댓국밥 먹다가 돼지국밥을 먹어보니 참 맛이 독특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삼도 좀 들어가 있고 그 향긋한 그 맛이
끝내줍니다. 여기 돼지국밥은 일단 기름이 없어요. 담백하고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아무 반응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국밥. 인삼이 들어가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맛 좋은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충주 돼지국밥에 이어 이번에는 오창으로 떠납니다. 이 집에서는 소고기를 이용한 국밥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빨간 국물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이건 무슨 국밥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제가 그 뜨끈한 국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어떤 국밥이에요? 저희는 수구레 국밥집이에요. 수구레 국밥이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게 수구레예요? 네네, 이게 수구레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뭐 네네. 수구레요, 허리를? 왜 수구레죠? 이게 뭐죠? 수구레는 소의 가죽과 지방육 사이에 있는 특수 부위인데요. 소 한 마리에 2kg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구레! 지방이 적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아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수 부위랍니다. 수구레 국밥 요리 역시 육수 만들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주방에 3개의 가마솥이 있고 그중 2개의 가마솥에서 한우 사골과 잣뼈를 넣고 육수를 우려냅니다. 하나는 국을 끓이는 데 쓰고요. 2개는 사골 육수를 우려내는 데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사골 육수가 진한 게 있고 약간 덜 진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섞어서 쓰면은 더 국물 맛이 진하고 담백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가마솥에 콩나물과 얼갈이, 파와 물을 넣습니다. 거기에 느타리버섯과 특제 양념을 넣어주고요. 다른 가마솥에서 팔팔 끓인 사골 육수를 부어줍니다. 일부러 맵지 않게 고춧가루로 매운 것을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담백한 맛을 위주로 그렇게 내고 있어요. 사골 육수에 국밥 재료와 양념장을 넣어 20-30분간 끓여주면 수구레 국밥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뚝배기에 수구레와 소고기 볼살을 넣은 후 완성된 국물을 부어 한 번 더 끓여주죠. 버글버글 뚝배기가 끓어오르면 소 특수부위 수구레 국밥 완성입니다. 반갑다 수구레야. 오, 맛 좀 보자 수구레 국밥. 뭔가 그 향이 벌써부터 그 구수한 향은 나요. 이게 뭐 따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에 예. 그게 소스예요? 간장이거든요. 네네. 네. 붓고 간장에다. 건더기를 먼저 소스에 찍어서 드신 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더기를 네네.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네네. 난생 처음 먹어본 수구레의 맛!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식감이 야들야들하네요. 네네. 소스에 찍어 먹으니 내 입맛에 딱 좋아. 쫄깃한 식감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수구레 너 참 맛있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네. 그 선지해장국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거랑 맛이 비슷하면서 또 사골 맛이 되게 깊네요. 저희는 선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선지를 따로 삶았다가 거기에 추가해서 넣어드려요. 그냥 예, 딱 선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수구레구나. 네네. 야, 맞습니다. 고맙다, 수구레 국밥. 네. 썰렁하다고요? 그럴 때 바로 이 수구레 국밥 한 그릇 딱입니다요. 국에 밥 말아서 입안에 국밥 한 숟가락 넣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고 또 하루 살아갈 행복한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저희 수구레국밥은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술 드시고 난 뒤에 해장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가족분들끼리 외식하러 오실 때 들리시기도 하고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부터 다 좋아합니다. 야,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요 이렇게 콜라겐이 듬뿍 담긴 수구레 국밥으로 뜨끈하게 겨울나세요. 국밥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배고플 때 든든하게 허기를 달래주고 무엇보다 힘차게 살아갈 기운을 얻게 하는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지리산 깊은 골짜기. 이런 나무에서 나는 물 정말 마실 수 있을 큰. 이맘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안 먹으면은 봄이 안 지나갑니다. 봄에는 꼭 먹어야 됩니다. 물 만났네, 물 만났어. 건강한 단물 만났네. 지리산 자락 아래 화개천을 따라 구비구비 첩첩산중 자리한 화개면 의신마을. 요즘 한창 이른 봄마중을 나간다는 사나이를 만났다. 어딘가 비장한 분위기. 입춘이 지났으니까 시즌이 왔습니다. 무슨 시즌이 왔습니까? 고로쇠 시즌. 고로쇠 채취. 출발에 앞서 꼼꼼하게 준비물부터 챙기는데 1.8cm 정도 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전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한 군데 모일 수 있도록 그래 시스템을 갖춰 놨어요. 굳은 얼음이 녹고 긴 겨우살이가 끝나갈 무렵 돌아오는 고로쇠의 계절. 고 신비의 약수를 찾아 지리산으로 나섰다. 시작은 호기롭게. 그런데 가도 끝이 없다. 아니, 산골짜기인데요, 보니까. 여기는 시작입니다, 시작. 아주 악조건 속에 고로쇠 나무들이 많아요. 이 너덜지대 이런데 반음지, 눈이 많이 쌓인 곳.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에서 채취하는 고로쇠가 그래서 감칠맛이 나고 맛이 있지 않느냐, 당도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아마 해발 한 800 정도 될 거예요.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고로쇠 나무. 여기는 길이 없다. 험한 산길이지만 둘이라서 든든하고 함께라서 외롭지 않다. 한 10년 아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럼 이 길을 매일 가시는 겁니까, 거의? 1년마다 3대째 채취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고로쇠 나무. 예로부터 뼈의 이론물이라 하여 골리수라고도 불렸는데 이런 나무에서 나는 물 정말 마실 수 있을 큼하니. 40년 전에도 이만했으니까 40년 전에 조금은 컸겠지만은 아무래도 한 100년 이상씩은 다 되었겠지요. 오래된 고목일수록 맛이 담백하고 당도가 높다는 고로쇠물. 이 정도 크기는 규정대로 하면 한 2개 정도 우리 구멍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작업을 하죠. 알겠습니다. 산에 다니면서 잘 안전하니 다치지 말고 그래서 올해도 파이팅 하자고. 알겠습니다. 먼저 씹으면 바닥에서부터 약 1m 정도 높이에 채취용 드릴로 자그마한 구멍을 낸 뒤 유출기를 꽂아주면 금세 투명한 자태를 뽐내는 고로쇠 수액. 저도 달달하네요. 확실히 바로 나오는 걸 먹어서 그런지 더 달달하고 확실히 깔끔한데요. 끈기로 그럼 요리 올라가고 요리 가고. 일교차가 큰 초봄이면 밤사이 뿌리를 통해 수분을 잔뜩 머금는 고로쇠 나무. 그러다 따뜻한 낮이 되면 그 수액을 배출해내는 건데 많이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이 뚫는다고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한 그 규정 같은 게 있는데 뭐 지름 15cm면 구멍 1개 뚫을 수 있고 뭐 그 이상이면 2개, 그리고 제일 많이 뚫을 수 있는 게 3개까지. 채취 방법과 수단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채가 자동화로 다 돼 있어요. 비닐봉지 수거할 때 보면은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에도 채취는 문제가 있고 또 일기가 그 좋지 않았을 때 전체 통을 들고 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용 호스를 하나로 연결해 산 아래 집수통으로 안착. 드디어 골짜기 산행을 끝내고 내려온 마을.
어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래요? 여수에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오신 겁니까 도대체? 고로쇠물이 나오는 거는.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요새 고로쇠물 잘 드십니까? 예. 주로 이제 우리는 백운산물 먹기 때문에 가까이 광양 일부러 여기가 맛이 좋다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뭐 전에 어르신들은 말씀에 뭐 이제 그 뼈에 좋고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한인하마다 먹는 거죠. 높고 공기도 맑고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 해년에마다 먹습니다. 사러 오고. 채취한 수액은 다시 한번 불순물을 걸러낸 뒤 병입 작업. 이게 공장 수준인데요. 이 고로쇠가 백화점까지 경칩을 앞두고 찾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는 요즘. 전국 뭐 각 집에 다 가죠 뭐. 택배가 안 가는 데가 있으니까.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양손 묵직하게 싱싱한 고로쇠물 득템. 이제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우야지. 이거 안 먹으면은 봄이 안 지나갑니다. 봄에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기 고로쇠로 된장을 담아놨어요. 고로쇠 된장입니다. 귀한 고로쇠와 된장의 만남. 달달한 맛을 내는 천연 자당이 짠맛을 잡아주고 감칠맛을 낸다는데 고로쇠의 달콤한 변신은 무한하다고요? 고로쇠로 밥을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말씀으로 개미가 있어가지고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달큰하고 찰진 고로쇠 밥에 고로쇠 된장찌개 한 상. 뭐 소금을 넣는다 어쨌다 샀는데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한번 드셔봐요. 지리산을 벗삼아 맛보는 자연의 맛. 밥이 참 맛있네요. 움츠렸던 겨울의 묵은 기운. 고로쇠 한 잔으로 말끔히 씻어내고 건강하고 개운하게 봄을 준비합시다. 고로쇠 수액 드시고 힘내세요. 꿀꺽꿀꺽 마셔. 눈길 사로잡는 화려함은 기본이요. 깊고 진한 맛을 선사하는 화끈한 철판 요리의 세계. 불맛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철판에 지글지글 끓여서 그런지 정말 최고예요. 어디 이뿐이랴? 철판 뜨거울 거란 편견을 당당히 깬 이색적인 음식도 있다는데. 철판 뜨거울 줄 알았는데 차갑기도 합니다. 와우. 철판에서 이런 음식이 만들어지다니 대박. 때론 뜨겁게 때론 차갑게 지지고 볶아 더 맛있는 철판 요리들. 그 화려한 음식의 세계로 지금 함께 떠나보죠. 철판 요리 좀 안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본다는 이곳.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시선 강탈 제대로 하는데. 야, 비주얼이 대박이다. 완전 통영을 통째로 갖다 놓은 것 같으네. 이 커다란 철판에 바다가 몽땅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평생 남기고픈 최강 비주얼의 소유자.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것이 바로 철판 해물탕이란 말씀? 압도적인 크기는 물론이요, 신선한 해물들이 입안에서 절로 춤을 추니 감탄사 절로 터지는데. 아, 여기다. 철판도 크고 이 내용물도 너무 많아가지고 푸짐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내륙지방인 대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륙지방에서 맛보는 신선한 바다의 맛,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이 철판에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빨라 제로 본연의 맛은 살리고 육즙은 그대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철판이란 말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싱싱한 재료. 이곳은 매일 아침 완도에서 온 싱싱한 해산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철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싱싱한 해산물이 더 해물탕의 맛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도에서 온 해물로 요리하고 있어요. 큰 철판을 빈틈없이 채워 또 채워. 이것이 바로 완도의 바다를 그대로 담은 철판 해물탕 되시겠다. 나왔습니다. 감탄사 절로 나오는 비주얼 앞에 절로 마중 나가는 입은 당연지사요. 자동 먹방 시작. 온몸으로 느끼는 바다의 맛 어떠니? 맛있어요. 해물 재료가 너무 신선해서 그런지 국물이 끝내주고 아주 맛있어요. 철판에 해물을 끓여서 그런지 육즙도 살아있고 엄청 맛있어요. 탱탱. 그렇게 한창 해물탕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비밀 병기가 있었으니 언뜻 봐도 비주얼 대박. 거대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네, 이게 철판 삼합이에요. 고기와 해산물의 은혜로운 조합 철판 삼합. 전복과 키조개 질 좋은 차돌박이가 철판 위에 그득하게 올라오니 먹기도 전에 눈으로 반할지경. 덕분에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입은 덩달아 멈출 새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맛의 미미. 고기랑 해산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반 판이 아니라 철판에 구워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삼합과 해물탕을 철판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철판 요리 최고예요. 얼큰하게 철판 요리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화끈하게 즐겨볼 차례.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연륜이 묻어나는 주인장의 손길. 그런데 바로 그때 파이어! 물이야 물! 와, 울쇼. 와, 얼마나 나겠다. 우와, 맛있겠다. 화끈하게 불을 내뿜는 철판 요리. 뜨겁게 뒤지고 볶는 내내 화염이 재료를 감싸니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불맛 제대로인데. 덕분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 속촉의 진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철판 요리란다. 철판에 이제 지글지글 구우니까 이제 불맛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철판 요리의 매력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철판에 굽다 보니까 이제 보는 맛도 있고 먹어보면 이제 불맛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쇼를 하고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옛날 과거에 하던 그 방식대로 계속 하니까 아주 맛은 이겁니다. 천장 높이 솟아오른 불기둥에 이어 리듬에 맞춰 춤추는 칼장구를 선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불맛 대가가 만든 철판 스테이크. 프라이팬보다는 두꺼운 철판에서 구우면은 음식이 열이 골고루 전달되고 또 식재료가 들어갔을 때 온도 편차가 없기 때문에 뛰어난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초대형 철판에 채소 고기를 사정없이 볶고 두툼한 치즈를 올려주면 달콤한 오코노미야끼 완성. 이렇게 철판 위에 재료만 올려주면 명품 요리는 자동으로 탄생. 대박. 야, 대박. 이게 바로 대박 소리 절로 나는 철판의 맛. 부산에도 맛집이 많아요. 근데 거의 뭐 주말마다 한 번씩 자주 들려요. 예, 생각이 나요. 먼 길 말 않고 자꾸만 찾게 된다는 철판 요리.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맛까지 사로잡았으니 어찌 또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 불쇼가 너무 좋아요. 눈으로 보는 거, 맛으로 보는 거 다 만족합니다. 요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또 이 철판에 올려서 보내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맛이 오래가고 음식 맛이 상당히 그 풍미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동안 뜨겁게 지지고 볶는 철판 요리에 사로잡혔다면 이번에는 철판의 편견을 당당히 깬 이색적인 음식을 만나보죠. 그런데 이 엄동설 안에 웬 아이스크림? 이거는 초불대 모였지 맛이야. 철판에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지 신기해요.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드는 차가운 철판 요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눈길, 발길 사로잡는 화려한 스킬에 저마다 시선 집중. 오가는 손길만큼이나 재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철판 아이스크림.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철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처음 봐요, 저는.
철판은 뜨거울 거라는 편견을 당나이 깨고 쇠 한 몸 차갑게 올려 아이스크림을 탄생시킨 철판. 돌돌 말아먹는 이색적인 아이스크림에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신개념 디저트라는데, 철판을 원래 지글지글 끓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차갑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철판 아이스크림 완전 맛있고 신기해요. 요즘 인싸들이 찾는 핫한 디저트인 만큼 그 종류도 무한가지란다. 그 특수제작된 철판이라서요. 네,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위에 그 생과일하고 그 아이스크림 원료를 넣어서 잘 으깨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합니다. 특히 생과일을 갈아 만든 베이스에 갖가지 제철 과일을 넣어 만든 요 생과일 아이스크림이 최고 인기. 덕분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스크림이란다.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보니까 재밌는 거, 보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과일이 씹히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존 슈퍼 아이스크림보다 상큼한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먹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서. 때로는 뜨겁게, 때론 차갑게 지지고 볶는 철판 요리는 최고예요. 철판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예술 작품. 눈과 입이 모두 황홀해지는 다양한 철판 요리들. 올리기만 하면 명품 요리가 탄생하는 다양한 철판 요리로 남은 겨울 덩달아 얼어버린 입맛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파도 들이치듯 삶의 풍파도 일렁입니다. 땅보다 바닷길이 더 익숙한 사람들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섰을 때 멀미를 한다지요. 파도의 그림자는 바닷사람들의 얼굴 위에도 깊은 물결을 새겼습니다. 생선 비늘처럼 촘촘하게 박힌 삶이 치열하고 고단하게 항해하는 곳. 이곳은 주문진입니다. 네, 예로부터 주문진은요, 주문을 많이 받는 항구라 그래서 주문진 항이라는 이름이 1927년부터 불리게 됐고요. 요즘은 동해안에서 최대 규모의 그런 항구로 이름이 나 있죠. 한 해에 한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다는 쉼없이 파도를 밀어냅니다. 항구는 그 파도들의 종착역. 부표의 서성임이 잦아들고 성남 물결을 잠재우는 곳입니다. 많은 삶이 이곳에 매여 살아가죠. 저만치 수평선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성긴 그물에 묵직하게 끌어올려지는 것은 거친 들숨과 날숨. 생을 위한 주문이 항구에 그득 던져집니다. 주문진항 사람들은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여기에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요, 배척하지 않고 여기서 같이 생활터전을 일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나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정답게 살고 있는데요. 또한 이곳의 주문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수산물을 팔더라도요, 이 손님들이 거의 60% 이상이 재구매 고객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제품에 대한 자부심, 신뢰, 이런 또 친절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죠. 그물에 잡히는 건 펄떡이는 생선이지만 어부가 바다의 품에서 길어 올리는 건 밤톨 같은 자식들의 책 읽는 소리요, 밥 짓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노모의 주름진 웃음일 겁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게 하는 짜디짠 바다. 어부는 또 하루의 희망을 품고 항해를 이어갑니다. 겨울에는요, 양미리를 비롯해서요, 그 다음에 심퉁이, 그 다음에 곰치, 그 다음에 도루묵, 명태,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기도 하죠. 옛날엔 명태가 산처럼 잡혔다거나 동네 개들도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얘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추억거리. 그 시절의 호황은 사라졌지만 항구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새벽을 여는 어선과 갈매기의 울음소리, 아무렇게나 버려진 생선 지느러미와 발자국으로 잘박거리는 어시장의 골목들. 비린내 짙게 밴 골목마다 떠남의 아쉬움과 만남의 기쁨이 어려있는 주문진. 아련하고 애틋한 그리움을 만나기 위해 자꾸만 주문진으로 향합니다. 오늘 찾은 동네는 광주 동명동입니다. 요즘 감성을 입은 핫플레이스 동명동. 이곳은 예쁜 사진들과 맛있는 음식들로 SNS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마당에 있는 한옥집, 이 동네가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입니다. 통유리로 햇빛이 따사롭게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선 뭔들 맛있지 않겠어요. 너무 건강한 맛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도 같이 오고 싶은 한식과 양식의 약간 조화로운 맛이랄까? 그 조화로운 맛 만나보실까요? 잠깐만요. 이게 다 뭐예요? 한식이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식을 접했을 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식에 있던 기존에 있던 조리법이랑 한식에 가지고 있는 맛과 향 같은 거를 입혀서 퓨전 한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맛집은 그 분위기가 또 한몫하잖아요. 퓨전 한식과 어울리게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 썼는데요. 식기 하나하나도 한옥 분위기를 살립니다. 먹는 거는 파스타랑 양식을 먹는데 인테리어가 한국적이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을 자주 오게 되는 이유가 더 있으니 짜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나 빼고 이걸 드시겠다. 나도 좋아하는 이 파스타를 드시겠다. 이 훌륭한 비주얼은 휴대폰을 들고 하나, 둘, 셋, 찰칵! 제가 좋아하는 곳이랑 제가 맛있게 먹은 데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 찍었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 장흥 리조또. 장흥에 유명한 삼합이 있는데 리조또랑 같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리비 관자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송이 그다음에 소고기를 대신해서 베이컨해서 이렇게 삼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고기로 즐기는 삼합도 좋지만 이렇게 색다르게 즐겨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크림 소스로 맛을 낸 리조또를 가득 담고 키조개에 맞설 관자를 딱 더해주면 멈춰! 더 이상 움직이면 널 내 마음속에 가둘 거야. 이건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자, 다음 맛주자 나섭니다. 이름하여 오리탕 스테이크.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광주 지역의 유명한 오리탕을 접목시켜서 만든 스테이크입니다. 익숙한 맛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오리탕처럼 초장과 들깨가루가 맛의 조화를 이루는데요. 흔하게 먹는 음식의 색다른 변신. 활용점정 오리탕 육수까지 더해주면
독특하면서도 이색적인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우아하게 한입 크기로 썰고 미나리까지 곁들여서 비주얼에 깜짝, 맛에 심쿵하는 음식입니다. 뭐 양식이라 하면은 뭐 리조또,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게 있는데 항상 그걸 먹을 때 느끼해서 김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맛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끼 식사하기 딱 좋은 맛집입니다. 다음은 아주 특별한 카페를 만나볼게요.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개성이 가득한 이곳. 느낌 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손님들은 정다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잠시만요. 사장님, 이게 다 뭐죠? 저희 카페는 음료를 마시면서 마리모랑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카페입니다.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테라리움은 밀폐된 병 안에서 물과 산소가 순환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 흙이 물기를 머금으면 이 비단이끼가 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테라리움입니다. 이건 마리모라는 식물인데요. 일본에선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귀한 존재인데 잘 키우면 100년도 넘게 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마리모가 물 위로 떠오르면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드물어서 일본에서는 행운이 있고 소원을 이뤄주는 날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매장에 준비된 다양한 재료들로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밀 수 있으니까 더 재밌겠죠? 마리모가 광합성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서 물에 둥둥 뜬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리모 잘 키워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당황했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마리모라는 독특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들었고 이제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볼 것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대표 메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당신의 하루를 채워줄 특별한 한 잔. 고소함, 달콤함, 쌉싸름 이 모든 걸 이 한 잔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아인슈페너는 부드럽고 진한 라떼 위에 저희가 특별히 만든 크림을 올려서 만든 메뉴인데요. 저희 매장의 대표 메뉴라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 메뉴입니다. 다양한 맛을 즐기려면 크림을 스푼으로 젓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다음은 블루베리 요거슈.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 인기가 많은데요. 우유랑 블루베리 넣고 신나게 갈아주면 완성! 블루베리 요거슈는 블루베리 요거트의 상큼한 맛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슈의 달콤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블루베리 요거슈 입속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기분 좋은 곳에서의 달콤한 시간. 자꾸자꾸 가고 싶은 동명동 카페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기 쉼을 통해 사람들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3년 전 이 공간을 만든 장현희 씨.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은 그녀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전라북도 고창. 공장 느낌이 나는 이 건물.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눈과 귀가 시원해지는 미니 정원. 여기에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조교기까지. 벌써부터 힐링되는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쉼을 추구하고 있는 장현이라고 합니다. 성남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했던 연희 씨는 12년 전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 학교 졸업하고 봉제회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폭삭망해가지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고창에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한 6,000평 정도를 그 배추농사, 무농사 그런 걸 했었는데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도 문제 감당이 안 됐었고 농사량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농사라서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일주일에 뭐 5일이나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데 시골을 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일기에 따라서 농사가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농사도 주위의 시선도 버거웠던 3년의 시간. 그녀는 고향에 내려온 지 4년 차에 귀농에서 귀촌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런 농촌 관광, 체험 관광 쪽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치유를 소재로 자연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희 씨. 사람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며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일부러 복분자 중심으로 하셨어요? 신혼이시니까. 신혼이니까 제가 복분자 컨셉으로 잡아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치유에 빠질 수 없는 것 역시 음식이겠죠. 고창 특산물 복분자로 색을 입히고 지역 협업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요리한 치유 밥상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접받는 느낌. 귀인에게 뭔가 음식을 제공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게 어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소농가들의 자립을 위해 만든 체험 농장이지만 3년 전 농장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내려온 고향에서 농사마저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제 옷을 입은 듯 잘 맞았습니다. 발가락 끝을 지압하듯이 눌러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즐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밥상 딱 차려놓고 체험 딱 끝나고 조격 딱 끝나면 야, 우린 진짜 오늘 치유받는 것 같다. 그런 멘트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대접받는 것 같다. 두 번째, 치유받는 것 같다.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체험 교육도 진행되는데요. 그녀는 체험을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마을을 돌면서 식물을 직접 보게 하고 가다가 곤충들이 있으면 곤충들에 대해서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새가 있으면 새가 어떻게 나는지 나는 한번 걸음을 걸을 때 예를 들면 한 30cm를 걷는다고 하면 토끼가 얼마큼 뛰는지를 서로 동작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 뭐냐면 아이들을 이름을 꾸준하게 불러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꾸준히 불러주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이 지식도 담지만 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저희 치유의 가장 큰 그런 액션? 그런 거였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일에도 발벗고 나서는 연희 씨. 대보름을 앞두고 마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평소에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고창을 알리기 위한 홍보 이런 행사를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행사 준비하는 건 재미가 있지만 참 못 살겠고 그래. 혼 좀 내주세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필수겠죠. 마을 사람들의 2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인데요. 지금 현장이 지금 이렇게 조금 복토를 해놓은 상태에서 점검하러 왔어요. 여기 한번 내가 500기를 좀 하더라도 해갖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
현장 답사를 마치고 급하게 연희 씨가 이동한 곳은요. 저희 협업하는 농가들 그 블루베리랑 복분자 같은 거 생산하는 것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지하시나 봐요. 몰라도 어쨌든 7월 정도 되면 체험해야 되는데 괜찮은가요? 나무도 좀 잘라내고 이제 그 작업해야 돼요. 블루베리는 그냥 과실만 먹어서도 당도도 높고 또 안토시아닌이 많아가지고 시력에도 좋으니까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아주 좋죠. 제가 도시에 있었으면 내 삶이 어땠을까를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말로 비리비리 했을 거다. 적응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려왔던 게 가장 지금의 행복한 순간이에요.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고. 시간이 가면서 더 느꼈던 게 뭐냐면 농업이 진짜 가치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달력을 빼곡하게 채우며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한 장현희 씨. 그녀는 대통령상을 비롯한 여러 상장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고창의 모든 체험농장이 다 잘해야 손님들이 고창을 보게 되는 거고, 전라북도의 모든 체험농장이 잘해야 전라북도를 보는 거거든요. 전국의 모든 체험농장이 다 잘해야만이 도시민들이 휴가나 이런 걸 다 농촌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갖고 있는 거는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촌 관광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도시민들한테 잘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고창에는 확실한 쉼으로 행복을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치유로 힘을 얻게 되죠.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더해주는 한 사람. 장현희 대표의 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